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써놓은 글씨 가지고 모르는 단어들을 하겠는데, 한자를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아주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조는 만들 조인데 조성하다, 보통은 조성하다, 창조하다 할 때 조성, 만들다, 조성하다, 창조하다, 조제하다 할 때 이 만들조입니다. 만들조. 이 산은 산맥할 때 산이죠. 그 다음에 이게 되는 지대입니다. 그 산이 만들어진 지대예요. 그럼 왜 산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땅인데 이게 이제 아시아 대륙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태평양 밑에 있는 어떤 큰 대륙이 있으면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밀리면 이게 이 밑으로 파고듭니다. 파고들면 여기서 지진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런 것처럼 어떤 판하고 서로 밀립니다. 근데 팽팽하게 맞으면 이렇게 뿔뚝 솟아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들도 이렇게 판과 판이 밀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구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서로 밀렸어요. 이렇게 서로 밀려가지고 만들어진 게 조산지대입니다. 지대. 됐죠? 자, 사는 모래사자고요. 모래사. 사막할 때 사막이고, 이건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영어로 되어 있네. 헬은 지옥이고, 모래지옥입니다. 모래지옥. 그러니까 점점 사막이 커져서 지옥처럼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이 지는 땅지짝이고, 땅. 여기는 이 대는 부분, 무슨 지대, 그러면 무슨 부분, 조산, 그럼 지역, 범위, 이런 걸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넓은 지대, 넓은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사막이 아주 심한 땅의 범위를 사헬지대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사헬지대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착될 수 있는 이 사막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식물들을 심죠. 식물들을 심고, 식물을 심으면 이 식물들이 뿌리를 이렇게 흙을 잡고 있으면서 물을 머금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점점 풀도 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막화가 예방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막화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사막이. 자, 지열은 땅의 열이네요. 땅지자에 열자. 자, 그러면 지열발전소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땅에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럼 바깥에 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지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기도 하고, 땅에 열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땅 속에 들어가면 점점 조금씩은 뜨거워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점점 조금씩 차가워지긴 하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좀 온천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마그마가 그 근처에 활동하거나 그러면 땅이 유달리 온도가 높죠. 그럴 때는 지열을 체크하는 겁니다. 지열, 땅의 열. 됐죠? 자, 용수는, 이 숫자는 물 숫자고, 이건 용은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수를 나눌 때 음용수라는 말도 있어요. 음료수로 먹는 게 음용수예요. 근데 음용수 말고 공업에 사용하면 공업용수가 되고, 농업에 사용하면 농업용수가 되고요. 이제 음용수가 제일 깨끗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도 깨끗해야 돼요. 왜 그러면 기계 안에 들어가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농업용수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만 깨끗하면 물을 끌어다가 땅에서 스며들면서 땅이 정화작용을 해서 뽑아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통에다가 숯이나 모래나 자갈 같은 걸 놓고 간이 정수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용수 이런 것들을 용수라고 합니다. 그 물을 사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기근이란 것은 가뭄이 옷으로 오면 기금이 오는데, 가뭄은 비가 안 오는 거죠. 농작물을 다, 그죠? 농작물이 다 죽어버리죠. 많이 못 살고, 그러면 기야, 배고픔. 기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야, 기근. 그러니까, 가난하게 먹을 게 없는 상태, 기근. 가뭄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다음에는 어떤 현상, 나타날 형의 나타난 상태입니다. 나타날 현재의 상태가 뭐냐면 적조입니다. 그럼 적조가 뭐냐면, 이 바다물에는, 원래는 이렇게 미생물들이 이렇게 살기는 사는데, 미생물들, 플랑크톤도 살고 그러는데, 이게 이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번집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플랑크톤이. 그렇게 되면 이게 적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네들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소를 다 먹어야 돼요. 그럼 물속에 있는 녹아있는 산소가 용존산소량이라고 해요. 용에 대해서 존재하는, 녹아서 존재하는 산소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져요. 근데 물고기들도 사실은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도 요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하거든요. 근데 이 흡입할 산소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물고기가 여기다 배를 내우고 둥둥둥둥둥 이렇게 떠가지고 요 배 내밀고 여기서 죽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적조 현상이 되면 양식장도 다 폐사하고, 양식은 물고기도 양식하기도 하고 기를 양자에 먹을 식이네. 양식장인데 조개도 양식하기도 하고 물고기도 양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개도 양식하고 어패류도 양식하고 김 같은 해산물, 그러니까 바다 식물도 양식하고 김 양식하는데 양식 김, 미역도 양식하기도 하고 또 물고기도 양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물고기들이 산소가 필요하죠. 이 산소가 필요한 게 다 죽어버리니까 이 적조 현상을 예방하고 싶은데 갑자기 적조가 늘어나면 여기다 황토를 뿌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플랑크톤들이 황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황토를 먹으면 무거워져요. 그럼 가라앉죠? 그래서 조금 적조를 줄이기도 하는데, 근원적으로는 뭐라고? 이게 부영양화라고 그래요. 부영양화는 뭐냐면, 영양가 있는 물질들 있죠? 영양가 있는 물질, 밥풀, 이런 거. 이 영양가 있는 물질들이 바닷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무단 방류가 돼서. 그러면 그 영양가 있는 물질들을 먹고 얘네들이 오염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풀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 플랑크톤들이 먹고 이상 증식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적조. 알겠어요? 적조 현상 했고요. 자, 산업화는 생산업은 일이거든요. 산업화. 그러면 산업화와 도시화, 도시로 변한다는, 화는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전부 다 그전에는 농촌 사회가 많았다는 거죠. 농촌 사회. 어촌도 많았고, 바닷가는 어촌이고, 농어촌 사회였어요. 그래서 1차 생산을 했어요. 1차 산업. 1차 산업을 했었는데, 그런데 점점 이제 공장 같은 거를 세웠어요. 공장. 여기서 이제 공장 굴뚝으로 공장을 세우고 나니까 이 공장을 세운 근처에 도시가 이루어졌어요. 도시. 그래서 도시화.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다 갑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으러. 그래서 인구가 집중돼요. 그래서 환경오염도 되고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인구 집중되고. 그런데 이렇게 이 산업이 이제 2차 산업으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면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늘어나는 거, 이런 걸 산업화라고 합니다. 산업으로 변화한다고. 2차 산업으로 변화한다. 2차 산업에서 이제 나중에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걸 3차 산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1차 산업이지만 이렇게 2차 산업, 공장 산업, 공장이 있고 제조업이 있는 것을 산업화할 때 2차 산업화 했을 때 2차를 빼고 산업화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어촌, 농촌도 전부 다 이렇게 도시로 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시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가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도시 주변에 산이 있는데, 그러면 산 중턱까지 막 집을 짓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산만 있었는데 그걸 다 뭉개고 여기다가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지 개발이 되기도 하고, 산지가 또 산을 뭉개고 골프장을 만들어서 산지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 순수하게 산지의 생산성, 왜냐면 산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버섯 재배단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목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걸로 산지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산지, 산의 땅을 개발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산업혁명은, 자,
이거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1차 혁명이 있었어요. 인류에 있어서. 1차 혁명이 있고, 2차 혁명이 있고, 또 3차 혁명이 있고, 4차 혁명이 있었어요. 4차 혁명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1차 혁명은 신석기 혁명이라고요. 뭐라고요? 신석기 시대에 벼농사를 시작했어요. 벼농사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굶어 죽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어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먹을 게 떨어지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일어났어요. 1차 혁명. 2차 혁명은 신석기 때가 아니라 이게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17세기,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증기기관으로 동력에 의해서 쿵쿵쿵쿵 해서 상품이 늘었어요. 판매하는 대량 생산을 했어요. 이 대량 생산한 상품을 팔 곳을 찾고 싶었어요. 늘어나는 게 상품이에요. 팔고 싶어서 식민지를 개발했어요. 식민지를 개발하다가 전쟁이 났어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18세기 정도. 3차 혁명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컴퓨터가, PC가 발달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정보가 늘었어요. 정보가 늘어나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해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이 4차 전쟁은 앞으로 오는 대개인데 4차 혁명은 이때는 의료, 식량,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뭐가 오는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대세는 AI로 굳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해됐어요? 그게 그 중에서 이렇게 2차 산업 아까 뭐라고요? 2차 산업화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산업혁명은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산업. 요 3차를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고 했고, 이거를 정보화라고 그래요. 정보화. 제3의 물결. 됐나요? 그러니까 산업화와 도시화 둘 다 알겠죠? 도시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가 된다는 것은 이 2차 전기기관으로 해서 상품의 시대, 대량 생산의 시대가 들어온 거, 제조업의 시대를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PC가 돼서 정보, 컴퓨터가 발명돼서 되는 거는 정보혁명,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게 이 사회의 특징을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은 사회의 특징과 관련된 요건, 조건, 원인. 그걸 원인, 이걸 조건이라고 해요. 어떤 조건,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혁명은 뭐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급격하게 변하는 게 혁명이라고 해요. 네, 엄청나게 많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산업화 도시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기기관이 되면서 엄청난 제조업을 하면서 일꾼이 필요했잖아, 그지? 그래서 노동자들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시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산업화가 된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하지. 자, 그런데 그렇게 되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도시로 향한다고 2000향도는 이동한다고 촌에서 이동해서 도시로 가. 촌에서 도시로. 그걸 2000향도라고. 이해됐어?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시골에서 도시로 가기도 하지만 도시에 갔는데 일자리가 별로 없어. 그럼 더 큰 도시로 가지. 더 큰 도시로 간다고. 더 큰 도시에 일자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아. 이런 것처럼 국제적으로 이동도 됐어. 도시, 작은 나라에서 더 큰 나라로 도시화가 더 많이 되는 나라, 큰 나라로 인력을 이쪽으로 이동을 해갖고 들어가서 일을 하지, 그지? 네?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실제로 사람도 이동하지만, 물자도 이동하고, 자원도 이동하고, 돈도 이동하지. 그래서 국제 이동이라고 그래. 그지?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 뒤에 뒤처지는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그러고 앞선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선진국으로 가고 있어. 그 길 위에 있어. 도상, 그 길도자, 도로 위, 도상. 개발하고 있어. 그래서 개발 중인데 개발 위에 있는 국가, 선진국으로 가기 전 단계 국가, 우리나라 같은데 선진국은 아직 안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선진국 먼저 전진하는 거고 후진국은 뒤에서 전진하고 있는 거고 그 중간쯤에 요쯤에 있는 개발도상국, 그걸 개발도상국이라고. 이해되세요? 개발도상국. 다음에 어린 왕자는 생텍쥐비르가 이게 비유 610이라는 별인데 여기에 살던 이렇게 생겼어. 얘가 지구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구에서 여기 있는 장미를 찾아. 자기만의 장미를. 그런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자야. 많이 인용도 되고. 근데 두껍지 않아. 앉아서 한 시간만 읽으면 끝까지 다 읽을 수 있거든? 그래서 뽑아줘? 그러면. 책으로 사줘? 자, 어린 왕자. 그래서 어린 왕자가 선생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갖고 한 10번 정도를 읽었어.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랬더니 대략 무슨 책인지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안 읽지만 수업할 때만 읽어. 됐어요? 저기 뭐라고? 유턴은 봐봐.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게 이촌향도지. 근데 도시에서 살다가 나 도시에서 못 살겠다고 다시 시골로 돌아갔어. 그럼 이건 뭐 한 거야? 그래서 유턴 현상이야. U자형으로 돌았던 현상을. 그러면 이도향촌이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유턴 현상이라고 이런 거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도 안 맞고 나 차라리 농사로지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시골로 다시 가는 거. 이 시골. 됐죠? 자, 성비 불균형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 그럼 보통은 남성이 예를 들어 1.1이면 여성이 0.9 이렇게. 원래는 1대1 딱 맞아야 되는데, 그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남아선호, 이걸 뭐라고 해? 남자 아이를 선호하는 사람.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시대에서는 어떻게든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막 했었지. 그지? 그리고 살아남은 게 남자아이들이 더 많은 거지. 생각적으로는 1대1 딱 나올 테지만. 그지? 남아선호 사상. 이래서 성비 불균형? 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불균형 맞지 않는다고. 균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1.1 대 0.9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남자애들, 이건 여자애들. 그치? 성비 불균형, 균형 맞지 않는다고. 됐어요? 사회보장 비용, 이거는 뭐냐면, 근데 헌법에서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거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인간이 가진 인간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권리는 자유권하고 평등권이 있어요. 그치? 자유롭게는 개인의 자유일 가능성이 크지. 개인의 자유롭게 쓰는, 그치? 개인의 자유가 모여서 사회의 자유도 되는데, 평등하게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나도. 최소한의 생계. 그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그걸 누가? 평등하게 살아야 되니까 사회가 좀 보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사회가 보장하는 비용이 있어. 사회가 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등한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어. 그게 사회보장비야.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한 사람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쌀값을 지원을 해. 이해됐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생활이 갑자기 붕괴되면 긴급 지원비를 보내. 안 그러면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어? 그런 것들을 생활보장비라고. 자, 연금 제도는 이런 거는 제도는 뭐냐면 큰 틀을 제도라고 그래. 가족 제도, 결혼 제도 이렇게 큰 틀. 사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큰 틀. 근데 연금은 뭐냐면, 1년 동안, 1년, 2년 동안 금은 돈이겠지, 그치? 그러면 연금은 이렇게 어떤 연령이 넘어가 있을 때, 넘어간 다음에 자기가 부은 돈에 따라서, 그치? 부은 돈에 따라서 일정 금액씩 이렇게 돈을 지불을 해줘. 그게 연금제도야. 네,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적금은 자기가 은행에 넣어서 그대로 받지. 돈 누가 이자만 받아서 받는 거야.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조금씩 내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국민연금을 낸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거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면 노인이 돼가지고 돈이 급격히 떨어지면 생활하기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노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노인이 옛날에는 60대에 환갑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60대도 일을 되게 많이 해. 지금은 70도 많이 안 해. 거의 80, 옛날 수준에서 60이면 지금 수준은 80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은퇴는 보통 50달에서 하고 그러거든. 60세 때는 거의 다 은퇴야. 55세 정도면 많이 은퇴를 해. 그럼 50부터 80까지 하면 25년이 남았지. 25년 동안에 지금 옛날에 했던 거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훈련을 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노인 직업 훈련도 필요해졌다는 거야. 시대가. 다음은 이걸 뭐나 촌락 아니야? 촌락? 촌락일 거야. 촌락. 농촌의 부락들이 있거든. 집들. 농촌의 부락. 이걸 촌락이라 그래. 농촌의 부락. 부락은 마을이야. 부락. 우리 부락에. 그래서 촌락이라 그래. 농촌. 그러면 농촌도 되고 촌락을 이거 어촌도 되고. 농촌, 어촌, 물고기 잡는, 그제? 농사 짓는 광산촌도 되고. 광업촌, 산촌 합쳐서 광산촌. 요게 부락이 마을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촌락이라 그래. 그치? 자, 도시화 산업화는 알겠지? 도시화의 약점은 뭐라고?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지? 근데 인구가 밀집되니까 뭐라고? 사람들을 음식 장사를 해도 더 잘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도시적 생활을, 도시 같은 생활을 꿈꾸고 도시에 많이 모이는 거야, 사람들. 됐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도시가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커. 여기 엄청나게 큰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여기에 조그마한 도시가 있었어. 요거를 더 개발해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도로를 놔가지고 여기서 잠을 자고 이렇게 이 주변에다가 도시를 또 만들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구고 이게 꼭 인공위성 같지? 그래서 위성도시라 그러는 위성도시. 인공위성처럼. 성이고 위는 가짜거든? 가짜별이 인공위성이거든? 인공적으로 만드는 별을 인공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게 있으면 주변을 떠도는 별처럼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거야. 있지? 자, 그런데 뭐 이 도시가 예를 들어서, 대도시인데 공업도시면, 도시가 뭐 공업도시, 또, 뭐 선박도시, 무슨 도시, 교육도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공업도시. 그래서 공업도시라고 그러고. 자, 도시화되는데 역도시화, 그리고 도시화 자체가, 이거 도시, 사람들이 이게 전부 도시화되는데, 봐봐. 이 도시가, 여기가 오래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신도시를 또 만들지. 그럼 이게 완전히 좀 폐허가 돼버려. 거꾸로. 그러면 여기서 떠나. 이쪽으로. 이해됐어요? 도시화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네.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여기는 좀 하네. 여기는 막 빌딩들이 엄청나네. 많아. 그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지하철역도 있고. 지하철역도 다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도심이라 그러고, 도시의 중심이잖아. 근데 조금 여기 완전 중심 말고 조금 지나가면 여기 사거리들 있지? 근데 한 개, 두 개 지나가면 여기에 또 조금 이렇게 조금 가게가 좀 많아. 그럼 이건 부도심이라 그래, 부도심. 부수적인 도심. 부하도심. 도심 두 번째. 도심은 도시의 중심이고. 됐어? 근데 이렇게 빌딩 많고 여기 은행 많고 이런 거를 중심 업무지구라고 그래. 이해됐어? 자, 그런데 봐봐. 여기에 이 빌딩들이 많은데 여기서 자냐? 저녁에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다 퇴근하지? 그래가지고 어디 쪽으로 가? 여기 아파트 많은 데로 가지. 여기 아파트 단지면. 여기 사거리에 있는데 부도심이 하나 있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인구가 쑥 빠지지. 그래서 빌공짜야. 공동. 공동은 비어있다고. 인구가 빌공짜. 여기가 인구가 저녁에는 뭐라고? 퇴근해서 인구가 없어, 사람들이. 그거를 인구 공동 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빌딩이 있는 이런데 사무실가의 지하의 식당에 보면, 평일날에는 막 낮에는 막 사람들 꽉꽉꽉꽉 차 있는데, 일요일날에는 저녁에 가니까 우리밖에 없었잖아, 옛날에. 김치찌개 먹을 때. 너 일요일날 안 왔나? 그렇게, 일요일날 저녁 때 가면 없어. 왜? 다른 데 이렇게 상가거리 이런 데 사람들 뭐 술 마시러 모이지. 여기는 사무실 일하는 데잖아. 이해되세요? 인구 공동화? 자,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는 이제 도시에 틀에서 첫 번째는 뭐 깨끗하겠지, 그치? 깨끗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고 깨끗하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잘한다는 것이고, 그지? 관청에서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잘한다는 것이고, 그지? 그러고 보면 3번 서로 인심이 좋겠지, 인심. 그지? 근데 인심이 좋고 기업들이 일을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도로도 잘 됐다는 거고, 교통도 좋다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인심이 좋다는 것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의지하면서 문화도 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도시가 상대적이니까, 그치? 바라보지? 누구시여? 잘 써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되나? 가위바위보에서 도를 쓴 다음에 반은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시하고 이거는 반대. 시바. 이게 시바야. 자, 바보. 됐어요? 또 질문도 있나? 됐어요? 자, 총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싶은 느낌은 들었어. 이게 이런 게 왜 나올까?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느낌은 들었고, 두 번째는 네 질문 자체가 구체성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유턴 현상 뭐 이런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고 싶은지 단어 설명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깊이 있게 얘가 뭘 궁금해할까 라는 게 궁금하네.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은 이 단어들을 보면 연관되게 봤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 거의 이제 한자 단어 있지, 한자 단어. 그치? 한자 단어를 조금 낯설어 하는 느낌은 좀 받아야 될까. 그 다음에 4번, 저거를 가지고, 어떤 A라는 단어만 아니라 A 주변을 다 설명을 해야 가치가 있지.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읽어야 되거든. 다시 읽으라고, 다시 찾으라고. 그러면 다음번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 그치? 이렇게 다시 찾으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